자, 이동을 문제를 풀 때 우리는 꼭 생각해야 될 것이 있어요. 첫 번째, 그림을 그릴 수 있어야 된다. 첫 번째 뭐라고? 그림을 그릴 수 있어야 된다. 두 번째, 이동에 대한 식이 있습니다. 표현. 이 식하고 이 식이 어떤 이동인지를 연결을 시킬 수가 있어야 돼. 지금은 우리는 첫 번째입니다. 그림. 그림을 이동을 시킬 수 있어야 된다. 됐죠? 됐어요? 자, 이동을 할 때는 두 가지 이동이 있어요. 이동은 두 가지 이동이 있는데 보통 이동하려면 점을 이동을 시키나요? 도형을 이동시키나요? 이동은 점을 이동시켜? 도형을 이동시켜? 점을 이동을 시킵니다. 됐어요? 그래서 점이 어떤 점이냐면 정점이 있고 동점이 있습니다. 정점이 있고 움직이지 않은 점이 있고 동점이 있습니다. 움직이는 점이 있습니다. 이해됐습니까? 자, 움직이는 점 이동시키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정점과 동점 둘 중에는 정점을 우선 이동시킵니다. 정점을 우선적으로 이동시킨다. 됐어요? 근데 문제는 동점을 이동을 시켜야 되는 경우가 발생한다. 자, 동점을 이동시킬 때는 도형이 배경이 이렇게 적을게요. 배경 도형이라 부르겠습니다. 배경 도형을 이동을 시킵니다. 그 동점이 대한 배경이 있을 거 아니야. 레일이 있을 거 아니야. 라인이 있을 거 아니야. 됐습니까? 그거를 이동을 시킵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신가요? 여기까지 이해됐습니까? 자, 정점을 이동시킨다는 말에는 또 어떤 내용이 숨어 있냐면 우리가 도형을 설명을 할 때 점으로 설명할 수 있는 도형들이 몇 가지가 있어. 도형을 설명할 때 점으로 설명할 수 있는 도형이 있습니다. 됐어요? 대표적인 놈이 누구야? 점으로 설명할 수 있는 도형. 원이 있습니다. 원. 점으로 설명할 수 있는 도형을 뭐라고? 원이 있어요. 여기까지 이해됩니까? 그러면 원의 이동은 점의 이동에 가깝다 이 말이야. 또 뭐가 있습니까? 점으로 설명할 수 있는 도형. 예? 타원을 네가 점으로 설명할 수 있어? 타원은 점이 두 개입니다. 타원은 점이 몇 개라고? 두 개. 두 개를 설명할 수? 부족합니다. 점 두 개를 설명하기가 부족해. 원은 사실 점 하나가 아니라 실은 사이즈가 있지. 사이즈가 있어요. 반지름이 있어요. 알겠나요? 우리가 점 하나를 설명할 수 있는 도형이 뭐냐면 포물선입니다. 포물선. 그런데 문제점이 있지. 포물선은 뭐가 있어? 아래로 볼록과 위로 볼록이 있어요. 아래로 볼록과 위로 볼록이 판단만 쓴다면 포물선도 점만 이동을 시킬 거다 이거지. 됐니? 됐어요? 자, 포물선이 된다는 소리는 2학기 때 배우는 무리함수도 된다는 소리야. 왜? 무리함수하고 이 포물선하고 어떤 관계야? 역함수 관계에 있어. 100%는 아니지만. 그 다음에 유리함수가 있습니다. 뭐가 있다고? 유리함수가 있어. 그럼 너희들이 그래프를 그릴 때 선생님이 계속 강조하고 있는 도형 중에 지금은 너희들이 도형이야, 도형. 근데 이 도형이 조금 있다가는 뭘로 바뀌냐면 함수로 바뀌어. 물론 함수도 도형이라 말할 수는 있어요. 이해되니? 함수도 도형이라 말할 수 있어요. 도형의 영역, 도형의 범위랑 함수의 범위를 바로 직관적으로 비교하면 누가 더 많을 것 같아요? 도형이 더 많습니다. 다시 말해서 도형은 함수가 안 되는 게 있고 함수는 다 도형이 된다 이런 소리야. 이해되니? 그래서 함수를 공부하고 있는데 갑자기 도형이 튀어나와.
함수를 공부하고 있는 도형이란 말이 막 튀어나온단 말이야. 2차 함수 공부하고 있는데 갑자기 포문세라는 말이 튀어나온단 말이지. 똑같은 식을 갖고 있다는 소리야. 물론 내용이 좀 다릅니다. 개념이 완전 다른 개념이야. 하지만 우리는 비슷하게 문제를 풀고 있는 중이라고. 여기까지 이해됩니까? 그러면 우리는 도형의 이동을 하는데 그림을 이동시킬 건데 점을 이동을 시킨다 이 말이야. 됐지? 점을 이동시킨다. 그래서 이동을 할 때 점의 잘 그림을 이동시키는 정점을 이동시킨다고 했습니다. 네, 동점을 어쩔 수 없이 이동시킬 때는 배경이 되는 도형을 이동시킨 거야. 다시 말해서 동점을 이동시킨다는 개념이 아니라 도형을 이동시킨다는 개념이 됩니다. 정점은 뭐라고? 점이야. 동점을 이동하는 것은 도형입니다. 알겠습니까? 하지만 이 배경이 되는 도형도 점 하나만 가지고 이동시킬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죠? 그래서 우리가 배우는 이동은 총 두 가지가 있습니다. 총 두 가지. 됐어요? 평행 이동과 대칭 이동이 있어요. 됐습니까? 회전 이동이 있습니다. 회전 이동. 회전 이동. 회전하면 뭔 도형이 생각나? 회전하면 뭔 도형이 생각나? 회전하면 무슨 도형이 생각나? 너희들은 회전하면 생각나는 도형이 없어? 원이 생각나겠지. 동그라미 아니야. 초딩이야. 또 동그라미는. 우리는 원이 생각나는 거야. 됐어? 원의 제일 중요한 성질은 뭐야? 거리가 같다는 거야. 그러면 도형의 이동의 방법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건데, 됐어? 회전 이동이라는 단어를 쓰지는 않는단 말이야. 근데 회전 이동이 있을 수 있겠지. 있을 수 있겠지. 뭔 말인지 알겠니? 그럼 이해됩니까 지금? 응? 간단한 예시를 들어볼게요. 다음에는 아주 많이 나오는데 간단한 예시를 하나 들어볼게요. 사실 이 그림은 이동은 우리가 보통 이동이라 하면 한 가지 이동만 있는 건 아니잖아. 그러잖아. 내가 지금 여기서 서울을 가는데 길이 한 가지만 있는 게 아니잖아. 여러 가지 방법으로 갈 수가 있어. 근데 우리가 도형적인 이동에 대한 설명은 가장 심플하게 설명하는 게 좋다고. 그러지 내가 서울을 가는데 강원도 들렸다가 서울을 가지 않을 거 아니야. 갈 수는 있잖아. 틀렸다가 아니야. 하지만은 제일 쉬운 길로 가는 것을 설명을 하면은 좋겠다는 거야. 그럼 이해되니? 이 그림은 좋은 예는 아니야. 왜? 얘 그림 자체가 대칭적이야. 대칭적인 놈들은 이동이 쉬운 게 많아. 그냥 여러 가지 방법으로 설명할 수가 있어. 얘는 딱 봐도 어떤 게 이동한 것 같아? y는 x 대칭인 듯한 느낌은 들지? 뭐 역함수 같은 느낌이 들지? 그렇지? 근데 얘를 어떻게 생각할 수도 있냐면 얘를 잡고 이 도형을 내가 잡고 오른쪽으로 90도를 돌렸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고. 얘를 잡고 90도를 돌렸다 생각할 수가 있다고. 엄마 이해됩니까 지금? 얘 대칭이라고 생각을 하면 이 점하고 요 점이 지금 대칭적이라는 생각이 드는 거고. 그러면 y는 x 대칭이라면 이 점과 이 점의 관계가 있는 거고. 됐니? 얘를 90도를 회전시켰다고 하면 요 점하고 관계가 있는 거라고. 요 점하고 관계가 있는 거죠. 요 점하고 관계가 있는 거죠, 지금. 됐지? 이동에 따라서 얘는 지금 대칭적이니까 이런 답들 두 개 나오는 거라고 해.
자,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게 같은 점입니다. 이동 내가 원래 내 자리 내가 이동을 해서 움직였단 말이야. 그래서 이 점하고 이 점은 우리는 같은 점이라고 얘기를 할 거라고. 지금 비단 이런 문제는 어떤 이동이냐면 우리가 대칭적인 도형 말고 비대칭적인 도형도 설명을 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그 중에 회전이 들어 있습니다. 알겠어요? 근데 회전을 굳이 회전이란 말을 안 쓰고 우리가 배우는 평행이동과 대칭이동을 통해서 회전 이동을 설명할 수가 있다. 단 회전은 한 번인데 평행이동, 대칭이동을 회전을 설명을 하려면 2번 이상 써야 되는 경우가 발생한다. 그럼 우리는 그냥 회전으로 받아들이자. 이런 생각입니다. 뭔 말인지 알겠니? 알겠지? 그래서 이동을 했다는 것은 합동적인 생각이 강하단 말이지. 그래서 같은 점에 대한 생각은 꽤 중요하다. 여기까지 이해되죠? 그래서 이동은 총 3가지가 있는데 2가지만 우리는 배울 거고 평행이동과 대칭이동 2가지만 배울 거야. 뭐라고? 평행이동, 대칭이동 2개 배울 겁니다. 자, 평행이동은 우리가 배우는 평행이동은 2가지만 배웁니다. X축의 방향으로 Y축의 방향으로. 됐습니까? 됐어요? 자, 평행이동이라고 부르는 것은 X축 방향으로 가로로 Y축 방향으로 세로로 이동했다. 요것만 배워야 됐습니까? 요놈을 또 응용을 하다 보면 뭐가 되냐면 어떤 직선을 따라서 움직일 수도 있다고. 이 직선을 따라서 이렇게 갈 수가 있는 거죠. 됐습니까? 이에 대한 이름은 없어. 이름이 없단 말은 설명을 해줄 것이라고. 설명을 해줄 거라고. 이렇게 따라서 움직였다는 것을 설명을 해줄 거라고. 뭔 말인지 알겠니? 이해됐습니까? 중요한 사실 뭐겠어? 직선 나왔으면 가장 중요한 사실 뭐? 기울기가 중요하겠지. 그 기울기 따라서 이 거리를 설명할 수도 있고 가로 세로 생각할 수가 있다 이 말이야. 알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조금 자주 쓰이는 표현들 루트 13 얼마야? 3대 2입니다. 3대 2. 3대 2. 그리고 이루수가 등장하는 이유가 그거야. 3대 2를 내가 만들고 루트 13 생각한 거라고. 루트 5 이런 거 많이 나온다고. 2대 1, 1대 2 이런 거 나온다고. 알겠어? 이거는 어느 정도 추론하고 문제를 풀면 좀 더 편해질 거다 이 말이 되겠죠. 그래서 물론 숨길 수도 있어. 숨길 수 있어. 자, 그래서 우리는 2가지만 배울 것이고, 자, 평행이동을 배울 때, 자,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떨어집니다. 점의 이동과 도형의 이동이 다르다 이 말이야. 점의 이동과 도형의 이동은 달라요. 점을 A만큼 B만큼 이동했어요. A만큼 B만큼 이동했어. 그러면 X, Y가 X 더하기 A, Y 더하기 B가 되는 건 뭐 당연한 말이겠지. 그러잖아. 이 점을 이만큼 움직였으면 당연히 이렇게 되겠지. 그러지? 그래서 이건 안 헷갈려. 문제는 얘가 헷갈리겠지 이제.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얘가 헷갈리지 않고 얘가 헷갈리다 보니까 우리는 계속 얘를 공부하다 보니까 얘도 이제 헷갈려. 그게 문제가 발생하는 거라고. 헷갈리면 안 돼. 그래서 정확하게 기억해야 됩니다. 점의 이동인지 도형의 이동인지. 도형의 이동을 점의 이동을 이용해서 풀 건지. 한번 이해되니? 그럼 이해돼? 그래서 간단한 예시를 하나 들어줄게요. 너희들이 알만한 식으로. y는 x 마이너스 2의 제곱 플러스 1이었어요. 포물선이죠. 포물선은 뭘로 설명할 수 있어? 꼭지점의 좌표로 설명할 수가 있다고 했어. 어느 정도까지는. 그럼 여기서 우리는 보면서 이동을 시켜라. 2,1만 갖고 이동을 시키겠다 이 말이야.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나는 X축으로 3만큼 Y축으로 마이너스 2만큼 이동을 시켰어. 그랬더니 점은 뭐 쉽네. X축 3만큼 5,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겠죠? 이게 쉬웠단 말이야 이게.
이해되니? 이게 더 쉽다고 원래. 되니? 그러면 요 놈은 뭐야? 도형이잖아. 도형은 방법이 더 어렵다 이 말이야. 그래서 요 식에는 어떻게 한다고? y 대신에 y 플러스 2를 넣고 y축으로 마이너스 2 하면은 y 대신 y 플러스 2 x축은 얼마만큼? x 마이너스 3을 넣었다 이 말이겠죠. 그대로 적은 겁니다. 그래서 얘를 식을 정리를 했더니 x 마이너스 5의 제곱 마이너스 1. 그러면 요놈을 보면서 아 꼭지점은 5, 마이너스 1. 맞는 말이 되는 거지. 되니? 우리는 이 두 가지 방법을 다 쓰지는 않을 거 아니야. 둘 중에 하나만 쓸 거라고. 둘 중에 하나만 쓸 거야. 근데 뭐가 당연히 쉬워? 오른쪽이 당연히 쉬워 보이잖아. 그럼 오른쪽을 적극적으로 우리는 활용을 할 거라는 소리지. 그러다가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가끔씩 있다 이 말이야. 알겠니? 자, 여기서 이제 의문이 되는 거 한 가지만 선생님 체크를 해주고 갈게요. 아, 왜 마이너스냐 이거지? 왜 마이너스냐? 됐습니까? 됐어요? 자, 점에 있는 x, y는 그 점의 위치, 좌표를 의미하는 거야. 얘는 뭘 의미한다고? 좌표를 의미하는 겁니다. fx, y는 0은 이 xy는 좌표 축을 의미하는 겁니다. 여기에 있는 xy는 좌표 축을 의미하는 거야. 우리가 도화지에다가 좌표 평면에다가 점을 찍고 우리는 이렇게 이동을 시켰어. 그럼 얘는 좌표가 이 좌표로 이동을 시킨 겁니다. 됐니? 이 점을 지나는 도형이 있어. 이런 도형이 있어. 그럼 이 도형이 이렇게 갔잖아. 똑같은 방법으로 생각하면. 근데 이 도형이 이렇게 간 게 아니야. 이렇게 간 게 아니라 이 도형은 가만히 있는데 축이 반대로 간 거라고. 내가 버스를 타고 가는데 나무가 뒤로 달리고 있다라고. 그게 아니라 내가 움직이는 건데. 이해되니? 그래서 여기에 도형에 나오는 이 XY는 축을 의미하고 있어. 그래서 이 평행이동의 부호가 반대가 되는 겁니다. 과거에는 많이 이 개념이 중요해서 많이 배웠는데 지금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 그렇더라 정도만 알고 있고 헷갈리지 않게 연습해라 이 말이 되겠죠? 아시겠죠? 평행이동은 요것만 조심하면 되고 자 대칭이동은 뭔 대칭? 두 가지가 있습니다. 대칭이동은 점대칭, 선대칭 이렇게 있어요. 점대칭, 선대칭이 있어. 뭐가 더 쉽지? 선대칭이 더 쉽나요? 가면 갈수록 선대칭이 쉬운 게 있고 점대칭이 쉬운 게 있어. 자, 선대칭, 뭔 대칭? 선대칭 X축 뭐 한 거야? Y가 마이너스 Y가 됐겠지. Y축 됐지. 마이너스 X Y는 X 됐지. YX 바뀌었지. 됐어요? 도형을 봤더니 얘하고 표현은 다릅니다. 자, 표현 연습. 자, 점은 이렇게 적고요. 도형은 이렇게 적습니다. 도형의 일반형입니다. fx, y는 0이야. 그렇지? px, y는 좌표 x, y의 이름이 p란 소리야. 됐니? fx, y는 0이란 식은 xy로 표현된 식이 있는데 그 식의 이름은 f란 소리야. fx, y는 0이라는 것은 xy로 표현된 등식의 형태가 있다 이 말이야. 됐니? 그 xy로 표현된 식의 이름이 f란 소리야. 뭔 말인지 알겠죠? 그런데 식을 봤더니 대신 똑같아요.
평행 이동이 아닌 선대칭과 선대칭하고 점대칭에 대한 것은 점의 이동이나 도형의 이동이 똑같은 방법을 취하고 있더라 이 말이야. 알겠어요? 여기에 없는 거 이건 제일 쉬운 거 나온 거 없는 것이 다음 페이지 있나? 없는 것이 없는 거. 자, 점대칭 A, B 점대칭. A, 점대칭 어떻게 됩니까? X, Y가 자 여기는 뭐랑 똑같다고? 점하고 도형이 똑같다고 했어요. 방법은 똑같습니다. 얘가 어떻게 된다? 2A 마이너스 X 2B 마이너스 Y 이렇게 됩니다. 지금 할 때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지만 꽤 중요한 식입니다. 지금은 요 식이 굳이 이렇게 안 해도 우리는 풀 수 있어요. 식이 간단하니까. 근데 요거는 아주 중요한 식이고 자 A, B의 점대칭 요거 전이 어떤 개념이냐면 X는 A 선대칭 X는 A 선대칭 그럼 여기 있는 도형이 이렇게 같다는 소리잖아요. 됐니? 그러면 X, Y가 선대칭이니까 이것이 이렇게 된 거잖아. Y좌표는 변하지 않고 X좌표만 2A-X가 된 겁니다. Y는 비선대칭은 X, Y가 X는 그대로 가는데 2B-Y가 되는 거야. 꽤 중요한 사실이야. 자, 여기서 뭐가 꽤 중요하냐면 요식 두 가지가 꽤 많이 등장하는 식이야. 두 개를 합친 게 이거야. 봐봐, 여기가 지금 요 놈이 요 선에 대칭돼서 이렇게 됐어. 됐습니까? 요 놈이 여기에 대칭돼서 이렇게 나왔단 말이야. 그럼 요 놈이 이렇게 점대칭으로 간 거라고. 뭔 말인지 알겠니? 근데 지금 요 두 개를 따로 생각을 해야 되는 거고 우리는 요거 두 개가 꽤 많이 나오는 식입니다. 꽤 많이 나오는 식. 다음 시간에도 꽤 연습을 시킬 거야. 알았어요? 여기 안 나온 것 중에 뭐가 없냐면 자 y는 마이너스 x 대칭 y는 마이너스 x 대칭 어떻게 되죠? x, y가 어떻게 된다? 마이너스 y 마이너스 x가 된다. y는 마이너스 x. 점 찍어서 보면 좌표 찍어 칸바 A씨 들어보면 대충 알 수 있을 겁니다. 됐어요? 여기에 하나만 더 추가해주면 자 직선 대칭 이동 중 직선 대칭 이동 중 기울기가 뿔마 1인 경우 기울기가 뿔마 1인 경우는 바로 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무슨 말이냐면 y는 플러스 마이너스 x 플러스 2로 적어볼게요. 됐습니까? 하나 따로따로 적어볼게요. x 플러스 2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2 그러면 자 위에 있는 x, y를 위에 있는 x, y가 자 y는 x 플러스 1이에요. 다시 y는 x 플러스 1이에요. 여기에 있는 y는 x 플러스 1이에요. 여기에 있는 x는 y 마이너스 1이에요. 어떻게 사용하는지 알겠니? 요 도형을 그대로 기울기가 뿔마 이런 것은 쓸 수 있다 이 말이야. 얘는 x,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1이에요.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1이에요.
x는 마이너스 y 플러스 1이에요. 마이너스 y 플러스 1이에요. 기울기가 1인 놈만 가능하다. 플러스 1인 놈은 이렇게 바로 연산할 수 있다. 됐죠? 다음 일반 직선입니다. y는 ax 플러스 b 대칭은 방법이 없습니다. 방법이 없어요. 방법이 없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요 직선에 대한 대칭을 하라라고 나오면 우리는 여기 있는 점을 a란 점을 이렇게 이동시키라 이 말인데 됐습니까? 뭘 쓸 거냐면 요 놈의 중점이 직선 위에 있다 생각하는 거고 두 번째 수직 조건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 거라. 무조건 일반 직선의 대칭 이게 위에 것도 그대로 이렇게 풀어도 돼. 보통 다 이 방법을 통해서 풀 거라고. 위에 있는 선대칭은 다 이 방법을 통해서 풀 건데 굳이 여기까지 안 가도 된다 이런 의미야. 알겠어요? 일반적으로는 다 이렇게 풀 것이다 이 말입니다. 알겠지? 중점 그다음에 수직 여기까지 이해되죠? 자, 다음 페이지가 뭔 내용이 나왔냐면 함수 방정식에 나왔습니다. 함수 방정식에 대한 내용이 나왔으니까 함수 방정식을 좀 설명을 해볼게요. 자, 제목은 함수 방정식으로 적었습니다. 자, 함수 방정식의 표현은 여러 가지 표현들이 있는데 그 함수 방정식의 뜻은 단순하면 이렇습니다. 함수로 표현된 등식. 이런 등식. 함수로 표현된 등식을 줌으로써 f가 무슨 함수인지를 알려주는 겁니다. f라는 식을 줌으로써 f로 표현된 식을 줌으로써 도대체 이 식이 의미하고 있는 것을 알아낼 수 있게끔 해준다 이 말이야. 됐어요? 함수를 100% 알게 해준다. 또는 어느 정도 특징만 알게 해준다. 이런 게 함수 방정식이라고 생각하면 돼. 함수로 표현된 등식을. 됐니? 그래서 그 첫 번째가 뭐냐면 fa 플러스 x랑 fa 마이너스 x가 같다 이 말이야. 많이 봤던 겁니다. 얘는 뭐야? 얘는 x는 a 선대칭입니다. x는 a 선대칭 됐어요? 그 중에 우리가 대표적인 놈이 fx는 f-x라고 하는 y축 대칭이 있었죠. 요거는 a시 하나, 그 중에 하나야. 위에 것이 일반형이고 밑에 것이 그 중에 하나에 다시 말해서 y축 대칭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x는 0 대칭입니다. x는 0 선대칭이라 하고 얘를 우리는 뭐라 부르냐면 우함수라고 불렀어요. 이 우자는 짝수함수입니다. 대화하기 편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우함수라고 말한 거야. 그래서 짝수함수로 기억을 하는 거야. y축 대칭 대표적인 2차 함수 짝수함수. 알겠나요? 됐습니까? 그러면 요놈의 이제 이렇게 식이 바뀌겠네. 이렇게 바뀐다 이 말이야 이제. 됐습니까?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될 것이냐? 해석 어떻게 돼? 뭔 대칭이야? x는 말 안 하면 큰일 나요. 2분의 a 플러스 b의 선대칭입니다. 그냥 대칭이라 말을 해도 되는데 선생님 일부러 선대칭이라 말을 써주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얘를 푸는 방법이 어떻게 될 것이냐. 선생님은 이렇게 일단 너희들한테는 설명할 때 이렇게 그러. 얘는 너희들이 알 거 아니야. 그래서 얘를 a를 지웁니다. b를 지워. 더하기 빼기 수는 지워. 이건 다 평행이동입니다. 이건 다 평행이동. 그러면 fx는 f-x야. 우함수야. 우함수. x는 0이란 선대칭이야. 선대칭. 그럼 그 선만 알아내면 돼. 알겠습니까? 그 선은 어디에 있을 거냐면 정중앙에 있습니다. 정중앙에 있어. 알겠니?
두 개를 더해서 2로 나누면 돼. 그래서 이거는 너희들이 잘 안 틀려. 이거는 잘 안 틀려. 됐습니까? 자, 하나만 더 볼게요. fx는 f2a-x. 무슨 본 듯한 느낌이 있네. 뭐였어? 아까 뭐였어 이거 x? 자, 그대로 한다고 하면 이거 뭐야? 똑같은 위의 방법으로 하면 x는 a 선대칭이잖아요. 그러겠지? 근데 우리가 선생님이 요 식이 적어준 적이 있네. 이게 뭐였어? fx를 x자리 2a-x 넣은 거라고. 다시 말해서 요거는 x는 a 대칭인 거라고. 그럼 이 식이 어떻게 해석되냐면 fx랑 x는 a 선대칭 했더니 그놈이 같대. 원래 fx가 있었는데 fx는 x는 a 선대칭을 시켰어. 근데 그게 fx야. 나를 x는 a 대칭 시켰더니 나야. 나를 이동시켰더니 나야. 원래 x는 a 대칭이었단 소리야. 엄마 알겠니? 다음 두 번째 식은 일반형 적지 말고 쉬운 식부터 갑시다. 자, f-x는 f-fx. 너희들은 보통 이렇게 많이 배우고 정신 차려. 얘를 우리는 기함수라고 말을 했고 0,0인 원점대칭이라고 말합니다. 기함수 말해 그 기함수, 홀수함수, 1차 함수 같은 거에 직선 같은 거에 0,0 우리가 아는 사인 함수 이런 겁니다. 알겠습니까? 0,0 대칭인데 자, 이 식의 표현을 우리는 기함수. 자, 기함수 설명하는 방법, 우함수 설명하는 방법, 우함수, 기함수를 설명하는 방법이 이 방법입니다. 자, 우리가 함수를 볼 때 이게 우함수인지 기함수를 판단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거야. 도형의 함수의 성질을 이해를 시키려면. 그걸 판단이 되면 문제가 쉬워집니다. 판단이 되면 쉬워져. 그래서 근데 그 판단의 근거가 뭐냐면 요 방법이라는 거야. 어느 정도까지는 우리는 우기를 판단할 수 있어요. 됐습니까? 뭐 할 수 있냐면 두 함수를 더해보고 곱해보고 빼보고 나눠볼 수 있어요. 두 함수를 합성시킬 수 있어요. 뭐가 제일 어려워? 합성이 제일 어렵겠지. 근데 우기를 합성을 시키면 바로 답이 나옵니다. 우기를 합성시키면 우기가 바로 보여. 우기가 안 보이는 식은 우리는 설명을 어떻게 할 거야? 이걸로 설명을 할 거라고. 우기를 설명을. 여기까지 되니? 우함수인지 기함수를 설명하는 방법은 x자리에 마이너스 x를 넣어보는 거야. x자리에 마이너스 x를 넣어보는 거라고. 그랬더니 fx가 나왔냐? 마이너스 fx가 나왔냐로 설명을 한단 말이야. 알겠지? 근데 우리는 기함수의 폼이 기본 폼이 이 폼이 아닙니다. 기함수의 기본 폼은 fx 더하기 f 마이너스 x를 2로 나눴더니 0이 되는 게 기본 폼입니다. 근데 이건 낭비잖아. 0이 됐으니까. 그래서 이 폼을 등장시키는 거고. 됐습니까? 자, 얘를 평행 이동을 시킵니다. 그래서 요놈이 지금 0,0의 점대칭이고 x자리에 이제 어떤 값을 집어넣냐면 x를 a에서 x만큼 더한 거, a에서 x만큼 뺀 거. 이해됩니까? a란 점에서 x만큼 더한 걸 집어넣은 것과 a란 점에서 x만큼 더 큰 걸 집어넣었더니 그 평균이 0이 됐다 해서 요놈은 a, 0의 점대칭입니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2분의 fa 플러스 x 플러스 fa 마이너스 x는
B입니다. 요게 일반형이야. A, B. 두 개의 평균이 B가 됐단 소리야. 그래서 요 식이 A, B의 점대칭이다 이거야. 그래서 이게 많이 등장하지는 않지만 요 정도까지는 등장할 거야. 어려운 문제집은 여기 나옵니다. 얘는 너무 많이 나올 것이고 얘는 제한적으로 나오긴 하는데 문제집 자체가 어려운 문제집은 다 나오게 돼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얘를 보자마자 아하 뭔 대칭이라는 것을 이용해서 그 대칭성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달라는 요구야. 엄마 이해되니? 그래서 식을 딱 봤을 때 이런 것들이 보이면 문제가 쉬워진다 이 말이야. 알겠어요? 이해되시죠? 얘를 보는 법도 쉽습니다. 일단은 자, 얘 보지 마라. 얘를 보지 마라. 얘랑 더했죠. 더해서 어떤 값이 나온 거는 기함수 형태입니다. 합이 일정하다는 소리야. 1호 평균 BR, 그 다음에 요놈의 중점. 요놈의 중점이 A, 결과물의 평균이 B다. A, B의 점대칭이다 이거지. 이 점의 점대칭이니까 요놈과 요놈을 A를 기준으로 양쪽 대칭적을 집어넣으니까 그 결과물이 평균 요놈이다 이런 뜻이야. 그래서 요 점의 점대칭이라는 생각이 떨어지는 겁니다. 알겠어요? 우리 식을 보자마자 우리는 이런 것들을 알아놔야 되니까 요거는 너희들이 보자마자 알 수 있어야 된다. 계속 나올 겁니다. 됐어요? 여기까지 일단 합시다. 요놈은